주목한 화제의 이슈를 알아보는 위클리 픽 시간입니다. 김지윤 박사님, 오늘의 첫 번째 픽이 궁금한데요. 네, 제가 고른 첫 번째 픽은 이번에 디즈니에서 야심차게 내놓은 영화와 관련이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네, 바로 샵 뮬란 보이콧입니다. 이 뮬란 1998년에 나온 디즈니 애니메이션인데요. 이번에 실사 영화로 제작이 돼서 이미 11일에 중국에서 개봉이 됐죠. 네, 근데 지금 SNS에서는 이 뮬란을 관람하지 말자라는 뮬란 보이콧이 해시태그가 돼서 전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사실 이 뮬란 보이콧 운동은 작년부터 시작이 됐는데요. 뮬란 역을 맡은 유역비가 자신의 SNS에 홍콩 경찰을 지지한다. 홍콩은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라는 메시지를 올렸습니다. 이때 사실은 홍콩이 범죄인 송환법이 나오기 때문에 당시 홍콩 시민들이 거리에 나서서 경찰과 대치하던 상황이었어요. 근데 이번에 다시 한번 영화가 개봉이 되면서 다시 불거지게 된 거죠. 네. 저도 요즘 논란이 워낙 많기 때문에 좀 찾아봤더니 그냥 캐스팅만이 문제가 아니라 사실 이 영화의 엔딩 크레디트에도 좀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 이유가 신장 위구르 자치구 이 정부기관까지 촬영 협조에 도움을 줘서 감사하다고 적었는데 여기 특히 공항국이 적혀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서 보이콧의 이유를 찾고 있는 거죠. 그렇군요. 신장 위구르는 저희 프로에서도 몇 차례 다뤘었죠. 중국의 위구르족 인권 탄압 의혹이 있는 곳이어서 국제사회에서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사실 몇 주 전에 그것을 다뤘었는데요. 네네. 뭐 아시다시피 신장엔 그 무슬림을 믿는 위구르족이 한 1,200만 명이 사는데요. 이 사람들을 이제 중국으로 교화시키기 위해서 강제 수용소에 수용을 하는데 중국은 물론 직업훈련소라고 하지만 사실상의 강제 수용소입니다. 그런데 아까 나온 그 툴판시 공항국이 바로 여기에 큰 일조를 했고요. 네. 그런데 디즈니가 거기서 촬영할 뿐만 아니라 이 공항국에 대해서 엔딩 크레딧으로 감사를 한다는 것이 국제적인 비난을 쌓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논란의 여지가 많은 곳인데 디즈니는 왜 그런 겁니까? 돈 때문에 그런 겁니다. 네, 이미 상하이 디즈니랜드에도 55억 달러를 투자를 했고요. 홍콩 디즈니랜드도 확장 중이고요. 그리고 사실상 이 박스오피스가 워낙에 크죠. 네, 작년만 해도 이 중국의 박스오피스 매출이 92억 달러, 그러니까 미국에 이어 2위였는데요. 내년이 되면 아마도 1위가 될 것이다라고 보여지고 있으니까 아마도 거대한 중국 시장을 노린 마케팅 전략이 아니겠느냐라고 보고 있는 것이죠. 네. 사실 이런 경우는요. 다른 할리우드 영화에서도 찾아볼 수 있거든요. 영화 마션 기억하시죠? 네, 기억합니다. 감자 재배가 생겼습니다. 화성에 홀로 남아서 감자 재배하다가 가까스로 어쨌든 뭐 귀환하는 그런 내용인데 미국마저도 어떻게 귀환시킬 방법이 없어서 굉장히 어려워하고 있을 때 우주선까지 제공해서 결정적인 도움을 준 나라 바로 중국이 나오거든요. 이런 어떤 내용 자체가 중국의 어떤 티켓 파워를 노린 게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죠. 네, 그럴만해요. 네, 이렇게 중국 훈훈하게 묘사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는데요. 중국 정부에 검열합니다. 검열해서 문제가 되는 장면이 있으면 삭제를 하거나 아니면 아예 그 상영이 중단되는 일이 종종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미션 임파서블 3에서 상하이를 좀 촌스럽게 묘사했다고 해서 이 상영을 무기한 연기한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 브래드 피트가 제작하고 주연을 했던 그 좀비 영화 월드워 그 G는 사실상 바이러스 근원지가 중국이라고 했다. 이걸 바꾸기 위해서 러시아로 옮기다가 사실상 엄청난 제작비를 투입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네, 세계 최대 영화 시장이 된 중국 그리고 눈치를 보고 있는 할리우드. 이번 뮬란 영화로 다시 한번 증명이 된 것 같습니다. 네, 뮬란 보이콧 첫 번째 픽이었습니다. 두 번째 픽은 뭔가요? 네, 이번에는 인도에서 가져온 픽인데요. 함께 보시죠. 네, 바로 수호이 35입니다. 수호이 35는 전투기종이죠. 최근 인도의 한 언론 매체에서 타이완이 중국 전투기를 격추시켰다라고 보도를 해서 화제가 됐어요. 영상 함께 보시죠. 네, 지금 인도의 한 뉴스 채널에서 긴급 속보로 러시아산 중국 전투기 수호이 35가 타이완 영공을 침공을 했고 그래서 타이완이 이 전투기 미사일을 쏴서 중국 전투기를 추락시켰다라고 보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와, 이 영상이 사실이라면 양국 간에 전쟁이 발생할 수도 있는 상황 아닙니까? 네, 일단 추락한 건 맞는 것 같은데 이게 격추를 당한 것인지 아니면 사고인지는 잘 모르는데 사고인 것 같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사고로 인한 추락이라고 보는 이유가 뭘까요? 네, 추락한 지점 때문입니다.
이 전투기가 사실은 타이완에 추락한 것이 아니라 중국의 남부 광시성에 있는 구일인시 인근에서 추락을 했는데 여기가 네. 타이완에서 무려 1,000km나 떨어진 곳이에요. 예. 그러니까 격추가 당했는데 1,000km 날아가서 거기서 추락을 했다는 게 일단 말이 안 되고, 그리고 이 전투기를 보니까는 아무래도 이게 수호이 35가 아니라 젠10 중국산 전투기 같다. 이 구일인시 인근에 이 중국산 전투기 젠10이 배치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고 쪽에 좀 무게가 실리고 있어요. 네. 제 생각에도 타이완에서 미사일 공격을 한 것 같지는 않고요. 원래 타국 전투기가 영공으로 들어오게 되면 바로 쏘는 게 아니라 일단 경고 방송을 하고, 그래도 듣지 않으면 경고 사격을 하게 되는데요. 네네. 그런 정황이 전혀 없고요. 만약에 경고 사격이 거기서 일어났다면 타이완의 국방부나 언론이 가만히 있었지 않았을 난리가 텐데 났겠죠. 그런 게 없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타이완의 공군이 지난 5일에 명백한 가짜 뉴스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럼 왜 아까 인도 뉴스에서는 중국 격투기가 격추되었다라고 보도했을까요? 네, 인도가 가진 중국에 대한 악감정 때문이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난 6월 갈완 계곡에서 인도군 중국군 충돌했었던 일 기억들 하시죠? 그 수에 못이 박힌 몽둥이로 난투극을 맞습니다. 당시에 사실 인도 쪽에서 20명이 넘는 사망자가 나왔어요. 그래서 인도에서는 중국 제품 불매 운동까지 나오면서 상당히 크게 반발을 했었고요. 그래서 그 이후에도 사실은 인도 측에서도 무기와 병력을 그 국경 지역에 증강해서 배치를 했고, 또 중국 측에서도 신형 곡사포라든지 또 병력도 3배를 증가를 해서 배치를 해서 사실 양국 관계는 계속 악화 일로에 있습니다. 네. 저런 민감한 뉴스를 사실 확인도 하지 않고 어떻게 저렇게 단정적으로 보도할 수 있느냐. 인도 입장, 이걸 좀 생각해 보면요. 인도도 좀 이해가 가는 측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미중 대립이 굉장히 격화되면서 이 남중국해와 타이완 해협의 갈등이 굉장히 컸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심지어 미국하고 타이완이 대놓고 협력을 하니까 타이완하고 중국 관계도 멀어진 상태여서 아무래도 군사적 충돌로 그래서 오해한 게 아니냐, 이렇게 좀 추정해 볼 수 있죠. 네. 사실 상황이 좀 심상치 않은데, 왜냐하면 지난 6월에 이제 미군과 타이완 군이 그 타이완에서 대규모 합동 군사 훈련을 했고요. 지난달 말에는 이 중국 인민해방군이 이 남중국해에서 실탄 훈련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또 미국은 정찰기랑 이지삼을 보내서 중국군을 압박했고요. 또 중국은 이걸 받아가지고 중거리 탄도 미사일 2발하고 그다음 잠수함에서 발사하는 그 SLBM 탄도 미사일까지 하면서 강력하게 저항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번 사건은 사실은 이제 가짜 뉴스로 밝혀졌는데 메시지는 2개인 것 같습니다. 인도가 중국에 대해서 감정이 안 좋다. 그리고 남중국해만큼 타이완 해협도 굉장히 우리가 예의주시해야 된다. 지금까지 위클리 픽이었습니다.